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어닝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어닝콜이 곧 이제 시작돼서 지난 4분기 회계 보고가 이제 될 텐데, 특히 얼마를 벌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야기를 보면 월스트리트에서도 그리 매번 부정적이었던 친구들도 이번에는 워낙에 이제 딜리버리를 잘 했죠. 차를 잘 팔았죠. 거의 뭐 500,000,000이니까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워낙 판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은 없어 보입니다. 이것보다도 사실 제가 더 관심 있는 거는 그냥 어닝콜하고 우리 이만큼 벌었어요 뭐 이렇게 회계보다는 테슬라는 그때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죠. 특히 일론 머스크는 굳이 어닝콜이 아니더라도 어디 뭐 상을 받으러 간다든지 어쨌든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그 앞으로의 계획, 현재의 그런 상황들, 질문들이 쏟아질 테고 그것에 대한 이제 일론 머스크의 대답들이 매우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측과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5개, 아까 이 2개는 지금 이미 이야기를 했고 지금 모델 S와 X의 이제 리프레시죠. 그래서 인트로 영상에도 제가 썼는데 이미 테스트 카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보이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은 이 회사는 다른 기존 내연기관들과는 달리 뭔가 새롭게 보이려고 자꾸 껍데기만 바꾸는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성능 개선을 위한 리프레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크게 이제 모양이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면도 흡사 좀 아이폰과 비슷한, 그러니까 모양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유저들도 굉장히 친숙함을 이끌어 가면서 뭔가 성능이 개선되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더 이 회사를 좋아하는 건데, 그 다음이 이제 배터리입니다. 이제 배터리 얘기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겠죠. 4680 배터리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근데 이 배터리 관련해서 재미난 소식이 있는데, 안 그래도 베를린 공장에서 지금 배터리 생산할 거라고 하니까 이제 테슬라가 명실상부 일종의 배터리 업체로도 인정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유럽에서 생산하기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에이드, 이제 보조금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BMW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홀 리스트를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셀과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는 리사이클링까지 요 세 부분의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이렇게나 많이 배터리에 뛰어들고 있는 유럽 업체들이 참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고요. 유럽이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배터리들이 잘 아시겠지만 삼강, 그쵸? LG화학,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죠. 파나소닉, 그리고 CATI, 이제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배터리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일종의 이거 견제죠. 메인 코어를 시프트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에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준다라는 점. 근데 미국도 지금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 때문에 미국이 2025년에는 이만큼은 최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미국의 생산량을 낮게 보고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더 들어가서 그냥 기사만 읽기보다는 저는 이 리스트에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지금 이번 보조금 리스트에 보면은 심지어 여기 BMW도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생산한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배터리 강자인 LG화학이라든지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CATL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LG화학이 폴란드에 엄청 큰 공장이 있는데 보조금이 여기 없더라고요, 이 리스트에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미 예전에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최신 기사로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견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LG화학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뭐 약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너무 오해하시는 마시고. 그렇지만 확실히 유럽 기업들이 이런 조사, 그리고 왜 조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읽어보면 견제성이라는, 그러니까 Regional Aid Guideline이라는 게 뭐 그 지역의 어떤 경제를 이렇게 뭐 부흥시켰냐, 아니면 이 인센티브가 정말 제대로 쓰였냐, 그냥 지금 넘버원 기업에 그냥 공장을 확장하는 데만 주는 게 아닌가, 혹은 마켓에 이런 컴퍼티션을 페어하게 하는 거를 위배하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일종의 이제 배터리 강자들에 대해서는
비록 유럽에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견제가 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듯 유럽에서도 이제 배터리 생산은 정말 박 터지고 피 터지는 경쟁이 예고된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 저 역시도 항상 궁금한 이 풀 셀프 드라이빙 롤아웃, 이거 언제 할 거냐는 거죠. 베타로 지금 뿌렸는데 금방 이거를 익스펜션 할 것 같이 이야기하더니 지금 보니까 꽤 익스펜션을 지금 조금 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제가 있는 뉴욕이라든지 많은 테슬라 오너들 중 이제 FSD를 저같이 옵션으로 산 사람들이 아직은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언제 될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이 ARK의 테슬라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게 보면 상당수 불 케이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많은지, 저것만 어느 정도만 돼도 주식이 퀀텀 점프를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다 최근에 이거에 대한 이제 불을 붙인 게 뭐냐면, 저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웨이모가 테슬라를 대차게 한번 세게, 그래도 결국은 속뜻은 정말 강하게 이제 비판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더 나은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웨이모보다는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요 아주 돈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면이죠. 그래서 돈적인 면에서 좀 웨이모를 찾아보면, 그때 인터뷰 때도 웨이모가 밝히기를, 맞다, 라이다가 굉장히 비싸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커스트 다운을 많이 했고 우리도 굉장히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격을 굉장히 낮추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좀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대응되는 이야기들을 찾을 수는 있으나, 어차피 지금 두 회사 다 완벽한 지금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런칭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웨이모는 굉장히 제한된 에리아에서 HD 맵이 되는데, 애리조나나 이런 데에 있는데 최근에 그런 그 이용 후기들 보면 거기서 문제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죠. 그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HD 맵을 쓰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5G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벌써 듣기만 해도 이 많은 것들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매우 걸릴 것이고, 여전히 이 돈 문제, 일론 머스크가 꼬집은 돈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기존에 뿌려져 있는 차들로 더 단순하고 오로지 비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 하는 변수도 줄죠. 웨이모는 라이다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다 이런 기사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제 FSD는 이제 C++로,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지금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지만 모든 게 다 딥 뉴럴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제 개인적인 지금 연구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쓰지만, 처음에 제가 변수라든지, 그러니까 컨피던스 레벨을 어느 정도로 하고 이제 모델을 돌릴 건지, 혹은 내가 디텍션 하려는 오브젝트의 사이즈는 일정 이하는 버리라든지, 어느 정도 제가 가이드를 주고 실험을 돌리거든요. 아직 그렇게 AI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쓰지만 FSD에 있어서 아마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해커들이 이제 테슬라 안에 이런 것들을 개발자 모드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 버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브젝트를 모델을 써서 디텍션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사람이 이걸 강하게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이거를 조금씩 디시전마저도 이렇게 넘겨줘서 효율성 측면에서 넘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테슬라의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컴퓨터 분야에 좀 약하니까 가져다 쓰는 입장이지, 제가 막 이렇게 레이어를 컨트롤하는 정도의 풀스택 디벨로퍼 이런 컴퓨터 쪽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논문을 읽어보고 저도 얕은 지식으로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누구도 지금 이거를 학계에서조차도, 물론 테슬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웨이모 쪽이 좀 더 센서도 많고 모든 것들을 HD 맵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이제 학계에서는 약간 그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쉽게 기사에서도 이렇게 조지 호스가 누구냐면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린 콤마 AI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연기관 차에도 이렇게 하나의 이제 디바이스를 넣어서 거기서 이제 카메라도 이제 디텍션하고, 그 디바이스에서 제 드라이버의 눈을 이제 봐서 손을 떼도 어느 정도 이제 반자율주행 그 정도가 가능해지게 해주는 이제 회사를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콤마 AI의 이제 핵심 인물이죠. 근데 이 친구가 렉스 프리드먼이라고, 이분도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MIT의 이제 렉처러자, 이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이제 유명한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경험을 전달해줘야지 자율주행이 퍼지지, 더 빠르거나 더 안전하다고 해서 그게 퍼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 전문가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작년 한 여름쯤에 얘기했는데 테슬라의 레벨 5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2021년에도 이 팟캐스트를 들어보면 2021년에도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것만 들으면 되게 비판적인데, 결국은 근데 이기는 건 이 타이틀 보시면 아까 비판적이라고 놓고 결국은 테슬라가 이 레벨 5에서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나 봤더니,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무 그걸 빨리빨리 이제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이분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게, 근시일 내에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테슬라가 다 지금 학계나 지금 웨이모랑 비교해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이 친구도 그걸 꼬집더라고요. 무지막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 퀄리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심하는데, 제가 조금 딥러닝을 조금 돌려보니까 데이터 퀄리티가 좋으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데이터를 넣으면은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정말 다른 어떤 자율주행 업체나 저런 웨이모와 비교해도 정말 무지막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이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그래도 나름, 물론 이 친구 이야기도 너무 100% 믿으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이 콤마 AI도 뭐 라이다나 이런 것보다는 비전에 의존해서, 딥러닝을 의존해서 지금 자율주행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믿기 힘들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지금 많은 이런 인공지능 연구들이 결국 이리저리 얘기해봐야 결국 데이터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 테슬라의 어마무시한 데이터로 이런 법규 문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 어느 수준에서 이제 이런 자율주행을 허용할 건지,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갈 때 이미 저변 확대와 플랫폼의 강자인 테슬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할 텐데, FSD 베타가 좀 더 확장된다는, 빨리 이제 확장된다는 소식을 전 개인적으로 기대하지만, 또 어떤 이런 새로운 이런 뉴스들을 전달해 줄지 정말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 또 이걸 기반으로 바로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